이수민의 삶은 노년의 할머니 김순자 여사의 치매 그림자 아래에서 고요히 흘러가고 있었다. 한때 섬세한 손끝으로 비단의 생명을 불어넣던 전통자수 예술가였던 순자 할머니는 이제 기억의 조각들을 잃어버린 채 과거와 현재를 헤매고 있었다. 낡은 한옥 집안에는 바늘과 실의 정겨운 냄새 대신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함께 할머니의 나지막한 중얼거림만이 맴돌았다. 매일같이 할머니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같은 말을 반복하곤 했다. 나비야, 이리 와, 이리 와. 그 모습은 수민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수민은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그녀는 할머니의 혼란스러운 말들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고 손수 식사를 차려드리며 앙상하게 마른 손을 꼭 잡아주었다. 할머니의 굳어진 기억 속에서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할 때도 수민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할머니는 낡은 서랍 속에 넣어둔 작은 목함 무한을 늘 품에 안고 있었다. 그 안에는 색색의 비단실과 오래된 은제 바늘, 그리고 바래버린 비단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수민은 그것이 할머니의 예술혼이 담긴 소중한 유품임을 알고 있었다. 그 집에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 윤기나는 검은 털을 가진 고양이 나비였다. 나비는 순자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키우던 반려묘였다. 하지만 나비는 유독 수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극도로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고양이였다. 녀석은 주로 밤에만 나타나 할머니의 침대 밑이나 가구 뒤편에 숨어 지냈다. 하지만 할머니가 혼자 계실 때면 나비는 신기하게도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몸을 비비곤 했다. 나비는 할머니의 침대 밑에서 자주 묘한 행동을 보였다. 녀석은 침대 밑바닥을 코로 킁킁거리거나 앞발로 미세하게 긁어댔다. 수민은 나비가 그저 장난을 치거나 잃어버린 장난감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순자 할머니는 나비의 이름을 부르며 허공에 손을 뻗었지만 나비는 마치 그 손길을 피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비의 눈빛은 항상 할머니의 침대 밑 특정 지점을 향해 있었다. 그곳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치매로 인해 기억이 혼란스러웠지만 유독 한 가지에 대해서는 집착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그녀가 생전에 완성했다고 알려진 한 폭의 커다란 비단 병풍에 대한 것이었다. 할머니는 늘 그 병풍이 사라졌다고 말하며 불안해했다. 주변에서는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환각을 보는 것이라고 했지만 수민은 할머니의 굳건한 표정에서 어떤 진실을 느끼곤 했다. 할머니의 낡은 수첩에는 희미하게 나비, 침대 밑, 지켜야 해라는 낙서와 함께 알 수 없는 비단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수민은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이미 너무나 쇠약해져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갈수록 희미해졌고 허공을 향한 나비야, 이리 와라는 속삭임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고요히 숨을 거두셨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평화로웠지만 수민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수민은 슬픔 속에서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옷가지, 낡은 가구들, 그리고 수십 년간 할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물건들이었다. 수민은 할머니의 침대 밑을 정리하다가 나비가 그토록 긁어대던 바로 그 지점에 흙먼지가 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수민은 그저 낡은 집의 오래된 먼지라고 생각했지만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희미한 흙먼지와 그 미묘한 행동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수민은 알지 못했다. 나비의 기이한 행동과 할머니의 마지막 속삭임 뒤에 그녀의 가족을
뒤흔들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순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수민은 슬픔 속에서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한옥 집안에는 할머니의 채취와 함께 쓸쓸함만이 감돌았다. 할머니의 침대 밑을 정리하던 수민은 낡은 먼지투성이의 바닥에서 나비의 발톱 자국을 발견했다. 나비가 그토록 집착했던 곳이었다. 수민은 그 자국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단순한 긁힌 자국이라기에는 어떤 규칙적인 패턴이 느껴졌다. 그때 나비가 침대 밑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녀석은 수민이 발톱 자국을 살피는 것을 보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수민의 손에 들려있던 할머니의 낡은 목함을 툭툭 건드렸다. 목함 안에는 색색의 비단실과 바늘, 그리고 작은 비단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나비는 목함 속의 비단 조각을 향해 앞발을 뻗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것을 봐, 여기에 뭔가 있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수민은 나비의 행동에 의문을 품었다. 나비는 평소 사람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고양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 했다. 수민은 목함 속 비단 조각들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비단 조각들에는 희미하게 색이 바랜 자수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나비는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조각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녀석의 발톱으로 긁었다. 그 비단 조각에는 작은 붉은색 반점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수민은 직감했다. 나비는 단순히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할머니의 유품 속에 숨겨진 어떤 비밀을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그날 밤 수민은 나비가 가리킨 비단 조각과 할머니의 낡은 수첩을 들고 할머니의 침대 옆에 앉았다. 수첩에는 나비, 침대 밑, 지켜야 해 라는 낙서와 함께 알 수 없는 비단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수민은 나비가 긁어놓은 비단 조각의 문양과 수첩 속 문양을 비교해 보았다. 놀랍게도 그 문양들은 서로 연결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때 집안에 벨이 울렸다. 늦은 밤 불청객의 방문에 수민은 불안감을 느꼈다. 모니터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바로 유명한 미술품 경매사의 대표, 고 대표였다. 고 대표는 할머니가 생전에 완성했다고 알려진 비단 병풍에 집착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인물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작품을 매입하기 위해 수차례 할머니를 찾아왔지만 할머니는 그의 제안을 번번이 거절했다. 고 대표는 과거에도 희귀 미술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위조품을 유통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수민은 직감했다. 고 대표는 할머니의 유품에 대해 단순한 관심 이상의 어떤 탐욕을 품고 있었다. 고 대표는 인물 대결 유형 A에 해당하는 적이었다. 고 대표는 수민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민 양, 김순자 여사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실은 여사님의 귀한 유품들이 혹시라도 훼손될까 염려되어 들렀습니다. 특히 여사님께서 생전에 소중히 여기셨던 비단 작품들은. 그의 시선은 은근히 할머니의 침대 방향으로 향했다. 수민은 고 대표의 말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고맙지만 할머니의 유품은 제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고 대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수민 양, 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의 말은 노골적인 경고였다. 그는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간 나비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고 대표가 떠난 후 수민은 나비를 꼭 끌어안았다. 나비의 행동, 할머니의 유언,
그리고 고 대표의 위협,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치매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나비를 통해 자신에게 어떤 비밀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고 대표가 탐내는 비단 병풍과 관련되어 있었다. 나비는 자신을 향한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수미는 이제 자신의 목숨과 나비의 안전,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할머니의 침대 밑에 모든 답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수민의 마음은 고 대표에 대한 의심과 나비의 기이한 행동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할머니의 침대 밑에서 발견된 나비의 발톱 자국, 그리고 녀석이 가져온 비단 조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민은 나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수민은 나비를 품에 안고 할머니의 침대 밑을 다시 살폈다. 나비는 수민이 침대 밑을 살피는 것을 보자 녀석의 코로 할머니의 낡은 수첩을 툭툭 건드렸다. 수첩에는 할머니의 필체로 나비, 침대 밑, 지켜야 해 라는 낙서와 함께 알 수 없는 비단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수민은 나비가 긁어놓은 비단 조각의 문양과 수첩 속 문양을 비교해 보았다. 놀랍게도 그 문양들은 서로 연결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수민은 나비가 가리킨 비단 조각과 수첩 속 문양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나비는 수민이 수첩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자 녀석의 발톱으로 수첩에 그려진 비단 문양 중 특정 문양을 긁었다. 쓱. 쓱. 녀석은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수첩 위를 긁었다. 희미한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다. 수민은 직감했다. 나비는 단순히 화가 나거나 슬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할머니의 유언과 관련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수민은 나비가 가리킨 기호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다. 그것은 복잡한 자수 도안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통로의 접근 코드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수민은 나비가 지시하는 대로 기호들을 조합하여 할머니의 침대 밑 바닥에 숨겨진 비밀 공간의 낡은 나무판을 열었다. 드르륵 낡은 나무판이 마침내 열렸다. 그 안에는 어둡고 좁은 공간이 나타났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비단 조각들과 함께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섬뜩한 내용물들이 들어 있었다. 수십 개의 낡은 자수 도안들, 할머니의 오래된 바늘들, 그리고 빛바랜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다. 모든 물건에는 똑같은 끈적한 붉은 반점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물질에서는 싸늘한 화학물질 냄새가 진동했다. 수민은 상자 속에 자수 도안들을 보자마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도안들은 모두 할머니가 생전에 완성했다고 알려진 비단 병풍의 일부였다. 할머니는 그 병풍을 사라졌다고 말하며 불안해하곤 했다. 나비는 수민이 상자 속 내용물을 확인하자마자 녀석의 코로 상자 밑바닥을 툭툭 건드렸다. 그곳에는 낡은 종이 쪽지 하나가 꼼꼼하게 쌓여 있었다. 종이 쪽지에는 할머니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충격적인 고백록이었다. 수민아, 내가 거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고 대표는 단순히 미술품 경매상이 아니다. 그는 나의 작품을 위조하고 심지어 나의 비단 병풍을 훔쳐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이용하고 있었다. 그는 나의 작품을 통해 거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고 대표는 나를 죽이려 했다. 나의 치매는 단순한 병이 아니다. 그는 내게 약물을 투여하여 기억을 지우고 나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 나비가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비는 나의 범죄를 알고 있다. 만약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모든 것을 폭로해라. 나의 비단 병풍은 침대 밑에 숨겨진 비밀 공간에 있다. 나비가 너를 진실로 이끌 것이다. 종이 쪽지는 할머니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수미는 경악했다. 김순자 할머니의 치매는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고 대표가 자신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기억을 지우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나비가 할머니의 침대 밑에서 으르렁거렸던 것은 할머니를 보호하고 자신에게 고 대표의 범죄를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나비의 발톱에 묻어있던 끈적한 붉은 반점은 독성 약물의 흔적이었다. 수미는 나비를 꼭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수민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나비에게 맹세했다. 나비야,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을 믿을게. 우리가 반드시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너의 복수를 해줄게. 그때 집안에 벨이 울렸다. 모니터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고 대표가 서 있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수민 양, 혹시 유품 정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들렀습니다. 특히 여사님의 귀한 비단 작품들이 잘 있는지.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섬뜩했다. 그는 이미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을 제거하려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나비는 고 대표를 보자마자 맹렬히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고 대표의 그림자가 집안을 뒤덮는 듯했다. 수민의 집은 이제 고 대표의 그림자 아래 놓여 밤낮으로 위협받고 있었다. 할머니의 침대 밑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은 그들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갔고 이제는 수민의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었다. 나비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도 쉬지 않고 침대 밑과 연결된 지하 통로를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빨리 더 깊이 파헤쳐야 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다. 수민은 할머니의 고백록과 나비가 찾아낸 비단 조각들을 분석했다. 고백록에는 고 대표가 순자 할머니에게 투여한 약물의 종류와 그 약물이 할머니의 기억을 어떻게 지워나갔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나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약물 냄새를 통해 할머니의 상태 변화를 감지했던 것이다. 나비는 수민이 고백록에 집중하는 동안 녀석의 코로 고백록의 특정 페이지를 툭툭 건드렸다. 그 페이지에는 복잡한 화학식과 함께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낡은 자수 또한 특히 비단 병풍의 완성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비는 흙이 묻은 발톱으로 그림 속 병풍을 긁으며 그 병풍이 고 대표가 노리는 핵심 증거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수민은 나비의 지능적인 행동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나비는 단순히 할머니를 보호한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고 대표가 할머니에게 투여한 약물의 종류와 그 약물을 통해 할머니의 기억을 지우려 했던 범죄 행위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비의 발톱에 묻어있던 끈적한 붉은 반점은 바로 그 약물의 흔적이었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고 대표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수민의 집을 24시간 감시하며 수민이 할머니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음을 눈치챈 듯했다. 녀석들은 밤마다 집 주변에 몰래 침입하여 마당을 파헤치거나 낡은 담장을 넘어 집안을 엿보려 했다. 나비는 그들을 보자마자 맹렬하게 짖으며 경고했지만
고 대표의 부하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비의 존재를 귀찮아했고 심지어 녀석을 해치려 위협하기도 했다. 수민은 고 대표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수민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내 망설였다. 고 대표는 이미 경찰 고위층까지 매수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녀가 움직이는 순간 고 대표는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사라질 터였다. 그녀는 이제 고립된 상황이었다. 이 싸움은 오직 자신들만의 외로운 싸움이었다. 나비는 수민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녀석의 앞발로 수민의 손을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그들은 마침내 비단 병풍의 정확한 위치와 그것이 숨겨진 이유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비단 병풍은 침대 및 비밀 공간, 즉 나비가 매일 긁어대던 그곳의 이중으로 숨겨져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고 대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유작이자 고 대표의 범죄를 증명할 핵심 증거를 그곳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수민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다. 내 할머니의 마지막 유작은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다. 내 놈의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들면 내 목숨뿐만 아니라 그 빌어먹을 고양이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24시간 이내에 비단 병풍을 찾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자정 12시. 침대 밑에서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문제는 나비가 갇혀있는 사진과 함께 침대 밑에 설치된 카메라가 찍힌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고 대표는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수민은 경악했다. 고 대표는 이미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비단 병풍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다. 자정 12시.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할머니의 마지막 유작은 사라지고 고 대표의 범죄는 영원히 묻힐 터였다. 나비는 수민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앞발로 그녀의 손을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수민은 나비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할머니의 명예, 나비의 안전, 그리고 진실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밤 11시 45분. 순자 할머니의 낡은 침대 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자정 12시. 고 대표가 할머니의 비단 병풍을 강탈할 시한이 5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수민은 나비와 함께 침대 및 비밀 공간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할머니의 명예, 그리고 진실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나비는 수민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다. 낡은 한옥 집안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다. 수민은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곧이어 희미한 불빛이 침실을 밝혔다. 고 대표와 그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삽과 장비를 들고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왔다. 고 대표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할머니의 비단 병풍을 훔치려 했던 계획서가 들려 있었다. 이봐, 빨리 서둘러
자정 전에는 다 처리해야 해. 고 대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침실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침대 밑바닥, 나비가 그토록 긁어대던 지점을 향해 삽을 겨누었다. 수민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저들이 할머니를 병들게 하고 이제는 할머니의 마지막 유장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민은 나비에게 속삭였다. 나비야, 이제 때가 됐어. 카왕. 그 순간 나비가 수민의 품에서 벗어나 고 대표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침실 안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다. 나비는 고 대표의 다리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벼들었다. 고 대표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나비는 고 대표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녀석의 발톱은 고 대표의 옷을 찢고 그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고 대표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이런 미친 고양이 같으니라고 고 대표의 부하들이 나비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나비는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몸을 휘청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나비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고 대표의 손에 들린 계획서를 노렸다.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다. 그것은 할머니의 억울함과 빼앗긴 기억에 대한 나비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나비의 끈질긴 공격에 고 대표는 마침내 계획서를 떨어뜨렸다. 툭 계획서가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사이 수민은 고 대표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삽을 빼앗았다. 그녀는 삽을 들고 침대 밑바닥에 낡은 나무판을 힘껏 내리쳤다. 쾅! 젠장 내 계획서를 내놔. 고 대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수민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칼날이 번뜩였다. 위잉. 바로 그 순간 집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민이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다. 늦은 밤 고요한 주택가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고 대표와 그의 부하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경찰 특공대가 현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고 대표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다. 고 대표는 침대 밑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계획서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경찰은 고 대표와 그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다. 고 대표는 마지막까지 이 고양이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나비를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나비는 수민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할머니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졌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수민은 나비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흙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 맺힌 증거이자 수민과 나비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다. 침대 밑에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우는 순간이었다. 경찰과 수사관들이 고 대표 일당을 연행해 간 후 순자 할머니의 침실은 새벽에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파헤쳐진 침대 밑,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수미는 나비를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고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나비는 수민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나비가 찾아낸 고백록, 침대 밑에서 발견된 약물 흔적, 그리고 고 대표의 계획서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결정적이었다. 고백록에는 고 대표가 순자 할머니의 작품을 위조하고 비단 병풍을 훔쳐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이용했던 모든 범죄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한 할머니의 치매가 단순한 노화가 아닌 고 대표가 투여한 약물 때문이었음이 밝혀졌다. 고 대표는 살인 미수, 사기, 문화재 밀수, 약물 투여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순자 할머니의 억울함이 만천에 드러났고 사회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다.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수민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할머니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범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수민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 살지 않았다. 수민은 할머니의 유산으로 밝혀진 비단 병풍의 관리자가 되었다. 이 병풍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할머니의 삶과 영혼이 담긴 소중한 유작이었다. 수민은 받은 보상금과 비단 병풍의 가치를 활용하여 나비의 날개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전통 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나비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첫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다.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수민은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할머니의 유산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유나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예술사적 지식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명문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녀는 순자 할머니의 작품과 관련된 연구에 매진했으며 수민과 함께 재단의 학술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나비의 날개 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전통 예술의 보존과 윤리적인 미술품 거래를 이끌었다. 그녀의 연구실 벽에는 나비가 찾아낸 비단 조각들과 할머니의 고백록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나비는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녀석의 발에 난 희미한 상처와 고 대표에게 물린 다리의 상처는 이제 할머니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다. 나비는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밤이 되면 녀석은 수민의 침대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고 수민은 나비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나비는 수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수민은 이제 나비가 자신에게 달려들었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녀석은 그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 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할머니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것이다. 나비의 붉은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수민을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다. 수민은 나비와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반려묘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다.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수민과 나비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이수민과 충견 나비의 이야기는 낡은 한옥집을 넘어 전국에 울려 퍼졌다. 고 대표의 탐욕과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나비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수민은 할머니의 명예를 지킨 예술 관리자로, 나비는 진실을 밝혀낸 영웅묘무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이수민은 나비의 날개 재단걸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갔다. 재단은 순자 할머니와 같은 전통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나비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미제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재단은 정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수민은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할머니의 유산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유나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예술사적 지식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명문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녀는 순자 할머니의 작품과 관련된 연구에 매진했으며 수민과 함께 재단의 학술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나비의 날개 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전통 예술의 보존과 윤리적인 미술품 거래를 이끌었다. 그녀의 연구실 벽에는 나비가 찾아낸 비단 조각들과 할머니의 고백록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나비는 수민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다. 나비는 박물관과 재단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다. 수민은 매일 아침 나비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나비야, 네 덕분에 할머니의 억울함이 풀렸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나비는 수민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매년 봄, 재단은 할머니의 낡은 한옥집 마당에서 나비의 비단 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나비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전통 자수의 아름다움을 알리며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축제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옥을 찾아와 수민과 나비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다. 수민은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나비가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월이 흘러 나비는 수민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수민은 나비를 할머니의 묘지 옆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그곳에는 나비가 할머니의 침대 밑에서 발견했던 비단 조각과 녀석의 피 묻은 고백록 사본, 그리고 진실을 밝힌 영원한 비단꽃이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다. 묘비 옆에는 수민이 직접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나비의 헌신을 기리듯 굳건히 서 있었다. 수민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나비의 날개 재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나비의 묘지를 찾아 녀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수민은 나비의 묘지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나비의 묘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나비야, 네 덕분에 할머니의 유산이 영원히 살아있어. 네가 가져다 준 비단꽃은 내 삶을 영원히 밝혀줄 거야. 고맙다. 나의 영원한 나비.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나비와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다. 할머니의 낡은 한옥집은 이제 원순자 할머니 자수 박물관구로 재탄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등대가 되었다. 수민과 나비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 도시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 나비는 단순한 반려묘를 넘어 할머니의 명예를 지키고 세상의 진실을 가져다 준 영원한 비단고추로 기억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수민과 나비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희망과 사랑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댓글을 기다립니다.